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사회보장제도 3가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다 혜택 주는 거 사회보험이에요. 강제적으로 사대보험 다 뛰어가는 거예요. 국산 건고 뛰어가죠. 노인장기 요양보험은요, 건강보험료에 포함이 됩니다. 요즘에 12, 13% 뛰어가더라고요. 과거는 한 7, 8%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강제로 다 뛰어간다. 뭘로 뛰어가? 지역 또는 직장 가입자로 뛰어갑니다. 건강보험료는 무조건 뛰어가죠. 연금은 그래도 뭐 내가 소득이 없다 하면은 선택사항이 있어요. 건강보험료랑 노인장기 보험료는 그냥 뛰어간다는 거. 고용보험은 일하는 사람만 뛰어간다는 거죠. 산재보험도 마찬가지로 일하는 사람한테 뛰어갑니다. 전 국민한테 뛰어가는 것은 사회보험, 국산 건고노고요. 빈곤층한테, 돈 없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게 공공부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인, 장애인 또는 뭐 조손가정, 노인장애인 이런 거는 사회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빈곤층에게 혜택을 준다? 공공부조. 의료급여, 의료보장이 되겠고요. 또 특정인에게만 준다? 사회서비스. 전 국민한테 다 그냥 강제로 뛰어간다? 사회보험. 최근국 씨 이렇게 나왔어요.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남편을 위해서 부인이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하려고 한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 기관은 집 근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을 하면요, 거기 직원이 며칠 있다가 전화 주고 집으로 방문을 해요. 방문해서 한 52가지 항목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가고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어머니가 뭐 치매 약 받고 있는 병원에다가 이 공단에서 준 서류를 줍니다. 그러면 이 서류에 대해서 의사가 직접 컴퓨터로 공단에 입력을 해요. 그럼 공단 자체에서 이제 등급이 판정됩니다. 등급이 나오죠? 그러면 인정서와 이용 계획서를 줘서 데이케어 센터 갈 건지, 집에다가 요양보호사 부를 건지, 아니면 뭐 요양원 갈 건지, 그리고 몇 등급이 나오고 월 혜택은 얼마다, 본인 부담금은 얼마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는 건데 어디다 한다? 집 근처에 건강보험공단이에요.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공단에다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떤 사람이 됩니까? 65세 이상을 위해서 사실 준비한 제도인데 65세 미만도 주죠. 65세 이상이라면은 질병명은 상관없어요. 뭐 결핵도 되고 교통사고도 되고 내가 몸이 불편하면 다 돼요.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자는 다 되고요. 65세 이하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좀 어려운 사람은 되는데 질병명이 노인성 질환이어야 돼요. 치매, 뇌졸중, 파킨슨일 때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인정서와 이용 계획서를 줍니다. 등급이 나오는 게 인정서이다. 유효기간이 최소 2년이에요. 등급마다 달라서 최소 2년, 3년, 4년이니까 최소 2년마다 갱신을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서비스 대상자는 이렇게 물어봐요. 파킨슨병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수행이 어려운 노인성 질병이니까 65세 미만도 된다 해서 50세 하면 오케이. 이렇게요. 65세 이상은 거동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우면 질병명은 안 본다. 65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거동 불편하고 일상생활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노인성 질환이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해? 그러면 나이 상관없이 오케이. 파킨슨으로 거동 불편해? 나이 상관없이 오케이. 교통사고로 신체활동이 어려워? 교통사고 노인성 질환 아니니까 65세 넘어야 돼. 67세니까 오케이.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한 문제 나왔었잖아요. 이 대상자. 가능하냐 안 하냐.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워. 신체활동 어려운 건 좋은데 결핵은 노인성 질환이 아니야. 65세 넘어야 돼? 근데 70세 남성이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가 여기서 월급인가요? 아니에요. 서비스나 혜택이에요. 이런 모르는 단어는 무조건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뜻도 모르고 어떻게 외웁니까? 그죠? 서비스 혜택을 급여라고 한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 시설 가서 받는 서비스. 뭐 이렇게 집에서 해가지고 집에서 돈 받는 거 이렇게 굵직하게 갑시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과 별도로 운영된다. 돈은 한꺼번에 받아가서 통합징수인데 운영은 별도로 된다. 이겁니다. 별도 회계이다. 별도로 운영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지만 등급을 받는다. 맞습니다. 등급을 준 사람만 혜택을 줘요. 왜냐면 본인 부담금은 15, 20%예요. 그런데 나라에서 20% 대주고요. 나머지 공단에서 60에서 65% 대주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등급을 신청한 사람만 준다는 거. 우리 무슨 코로나 지원금도 그냥 다 주면 좋겠구만은 다 신청하라고 해서 모르는 사람은 혜택 못 받아 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 나와 내 주변이 풍요로워집니다. 보건의료 체계 구성 요소 중에서 인력, 시설, 장비, 지식 및 기술의 범주로 분류되는 것은 자원의 개발이다. 이런 거 좀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머리에 안 들어와요. 이런 문제 틀리셔도 됩니다. 아니면 보기 5개 중에서 좀 신중하게 찍으셔도 맞을 수 있어요. 최근국 씨 뭐 나왔어요?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경제적인 지원에 해당하는 것은 공공재원이다. 찍어야지 뭐 어떡합니까? 머리 다 안 들어와요. 간호조무사에 관한 사항과 의료인의 보수교육 관리에 관한 업무는요. 간호정책과이다. 과거에는 의료자원정책과였는데 이게 간호정책과로 이름 바뀌었죠.
보수교육은 간호정책과이다. 장기 요양급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가급여, 있을 제, 집가, 집에서 받는 서비스예요. 시설급여, 시설에서 받는 서비스죠.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만 기억하세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이런 건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 일단 재가급여는요, 집에서 받는 서비스입니다. 방문 요양, 집에서 요양보호사가 와서 하루에 한 3시간, 등급마다 다른데 한 4시간까지 집안일도 해주고요, 뭐 음식도 만들어주고요, 물건도 사다 주고 병원 같은 데도 동행해 줍니다. 방문 목욕차가 와요. 주야간보, 데이케어 센터, 우리 길거리에서 보는 간판 있잖아요. 그게 바로 주야간보, 뭐 복지관 이런 것입니다. 단기 보호는요, 일정 기간을 맡기는 거예요. 9일까지 가능하다, 한 달에. 단기의 기자는 기간의 기자라는 거. 일정 시간 하면은 주야간보호죠. 또 그 밖의 서비스는 그 복지용구를 대여하거나 구매하는 것입니다. 방문 간호는요, 의사의 오더 하에 방문 간호사, 방문 간호조무사 또는 뭐 치위생사가 와가지고 체크해 주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국가고시 맨날 나오죠. 주야간보, 단기보, 또 방문 간호가 국가고시에 나왔었습니다. 시설급여, 시설급여도 맨날 국가고시에 나오잖아요.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외워도 많아요, 그죠?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노인 요양이라는 네 글자는 공통으로 가요. 노인 요양, 노인 요양. 하지만 하나는 시설, 하나는 공동생활가정. 공생으로 기억하세요. 입소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 의원은 병상이 29개까지가 의원이다. 병상이 30개면은 병원이다. 100개 이상이면 종합병원이다. 이게 규모에 따라서 나눈 거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입소자를 9명만 받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되게 그룹으로 집처럼 꾸며놓는 거예요. 9명이면 많진 않잖아요. 집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거동이 괜찮고,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괜찮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룹 홈이 가능하다는 거. 노인 2.5명당 직원이 1명 필요해요. 그래서 10명이면 직원이 4명 필요하니까 직원 3명만 쓰겠다 해서 9명으로 만든 겁니다. 또 입소자가 10명 이상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요양원 뭐 한 100명, 150명 받잖아요. 그러면 요양시설이다.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10명 이상이다 하면은 시설이고요. 9명 이내이다 하면은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설은 조금 더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가요. 여기는 그래도 간호사도 있고 간호조무사도 있고 의료진이 있기 때문이죠. 특별현금급여,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 시골 너무 벽지오지야, 시설도 없고 뭐 사람도 없어, 그런 데서는 가족이 그에 상당하는 혜택을,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가족 요양비를 얼마간 받는다 이거예요. 네? 입소정원 10명 이상이다 하면은 뭐죠? 시설이죠.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9명이다 하면은요, 공동생활 가정으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균등한 보험급여를 보장하고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이게 최근 국시에 나왔잖아요. 소득의 재분배라는 거는요, 내가 뭐 재산이 많고 직장에 연봉이 많아. 그러면 건강보험을 굉장히 많이 내거든요. 많이 내나 조금 내나 이 혜택은 똑같아요. 균등하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 적게 내는 사람까지 내가 좀 많이 내서 커버해줬다, 소득을 재분배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많이 낸 사람이 적게 낸 사람까지 커버하기 때문에 평균 금액은 같아진다. 나누면은 그렇게 되니까 이게 바로 소득을 재분배했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제3자 지불제도이다. 이게 뭐야? 우리가 의원에서 막 4천 얼마 내잖아요. 실제 금액보다 조금 냅니다. 나머지는 누가 내냐? 공단에서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 지불제도다. 왜? 우리 건강보험료 꼬박꼬박 내잖아요. 병원 가나 안 가나. 하지만 내가 아플 때 혜택을 보는 거죠. 이게 바로 누구다? 보험자다. 그러면 가입자는 누구다? 국민이다. 가입자는 국민이고 보험자는 평소에 돈 받아먹다가 무슨 일 있을 때 돈 내어주는 곳, 보험사로 생각하셔도 되겠죠? 이게 바로 공단이라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말이 어려우면 그냥 공단만 기억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진료비 지불제도 중 사후 보상 방식이다 하면 뭐예요? 행위별수까지죠. 행위별수까지는 뭐예요? 우리 종합병원 갔어, 대학병원 갔어, 행위별로 다 돈 매기잖아요. 진료비 많이 내죠. 진료비는 과잉 부담될 수 있지만 진료의 질은 굉장히 높다는 거, 이게 행위별수까지입니다. 요번에 이거 나와야 될 차례예요. 왜? 저번에 포괄수까지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행포로 나왔어요. 행위별수까지 2번 연달아 나왔거든요. 그래서 포괄수까지가 2번 연달아 나올 수도 있지만 뭐 행위별수까지 나올 차례이다. 근데 여러분 포괄수까지 나와도 맞출 수 있잖아요. 포괄수까지는 뭐예요? 그 질병군을요, 백내장, 뭐 치질, 제왕절개, 맹장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그냥 뭐 이 진료비는 100만 원까지만 보험 청구돼. 뭐 80만 원까지만 보험 청구돼. 가격을 묶어버린 거예요. 질병군 코드별로.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진료비를 부담한다.
이게 바로 포괄수가제입니다. 책정된 진료비를 지급하니까 경제적이죠? 과잉진료 가능성은 낮아요. 그 이상 돈 못 받으니까 병원에서도 청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금액을 다 쇼붙였다. 사전 결정 방식이다. 행위별은요. 사후에 돈 낸다. 돈이 얼마가 나올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오케이? 사회보장제도 3가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다 혜택 주는 거 사회보험이에요. 강제적으로 4대 보험 다 뛰어가는 거예요. 국산, 건고 뛰어가죠? 노인장기 요양보험은요, 건강보험료에 포함이 됩니다. 요즘에 12, 13% 뛰어가더라고요. 과거는 한 7, 8%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강제로 다 뛰어간다. 뭘로 뛰어가? 지역 또는 직장 가입자로 뛰어갑니다. 건강보험료는 무조건 뛰어가죠. 연금은 그래도 뭐 내가 소득이 없다 하면은 선택사항이 있어요. 건강보험료랑 노인장기 보험료는 그냥 뛰어간다는 거. 고용보험은 일하는 사람만 뛰어간다는 거죠. 산재보험도 마찬가지로 일하는 사람한테 뛰어갑니다. 전 국민한테 뛰어가는 것은 사회보험, 국산 건고노고요. 빈곤층한테, 돈 없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게 공공부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인, 장애인 또는 뭐 조손가정, 노인장애인 이런 거는 사회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빈곤층에게 혜택을 준다? 공공부조. 의료급여, 의료보장이 되겠고요. 또 특정인에게만 준다? 사회서비스. 전 국민한테 다 그냥 강제로 뛰어간다? 사회보험. 최근국 씨 이렇게 나왔어요.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남편을 위해서 부인이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하려고 한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 기관은 집 근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을 하면요. 거기 직원이 며칠 있다가 전화 주고 집으로 방문을 해요. 방문해서 한 52가지 항목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가고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어머니가 뭐 치매 약 받고 있는 병원에다가 이 공단에서 준 서류를 줍니다. 그러면 이 서류에 대해서 의사가 직접 컴퓨터로 공단에 입력을 해요. 그럼 공단 자체에서 이제 등급이 판정됩니다. 등급이 나오죠? 그러면 인정서와 이용 계획서를 줘서 데이케어 센터 갈 건지, 집에다가 요양보호사 부를 건지, 아니면 뭐 요양원 갈 건지, 그리고 몇 등급이 나오고 월 혜택은 얼마다, 본인 부담금은 얼마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는 건데 어디다 한다? 집 근처에 건강보험공단이에요.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공단에다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떤 사람이 됩니까? 65세 이상을 위해서 사실 준비한 제도인데 65세 미만도 주죠. 65세 이상이라면은 질병명은 상관없어요. 뭐 결핵도 되고 교통사고도 되고 내가 몸이 불편하면 다 돼요.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자는 다 되고요. 65세 이하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좀 어려운 사람은 되는데 질병명이 노인성 질환이어야 돼요. 치매, 뇌졸중, 파킨슨일 때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인정서와 이용 계획서를 줍니다. 등급이 나오는 게 인정서이다. 유효기간이 최소 2년이에요. 등급마다 달라서 최소 2년, 3년, 4년이니까 최소 2년마다 갱신을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서비스 대상자는 이렇게 물어봐요. 파킨슨병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수행이 어려운 노인성 질병이니까 65세 미만도 된다 해서 50세 하면 오케이. 이렇게요. 65세 이상은 거동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우면 질병명은 안 본다. 65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거동 불편하고 일상생활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노인성 질환이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해? 그러면 나이 상관없이 오케이. 파킨슨으로 거동 불편해? 나이 상관없이 오케이. 교통사고로 신체활동이 어려워? 교통사고 노인성 질환 아니니까 65세 넘어야 돼. 67세니까 오케이.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한 문제 나왔었잖아요. 이 대상자. 가능하냐 안 하냐.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워. 신체활동 어려운 건 좋은데 결핵은 노인성 질환이 아니야. 65세 넘어야 돼? 근데 70세 남성이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가 여기서 월급인가요? 아니에요. 서비스나 혜택이에요. 이런 모르는 단어는 무조건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뜻도 모르고 어떻게 외웁니까? 그죠? 서비스 혜택을 급여라고 한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 시설 가서 받는 서비스. 뭐 이렇게 집에서 해가지고 집에서 돈 받는 거 이렇게 굵직하게 갑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과 별도로 운영된다. 돈은 한꺼번에 받아가서 통합징수인데 운영은 별도로 된다. 이겁니다. 별도 회계이다. 별도로 운영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지만 등급을 받는다. 맞습니다. 등급을 준 사람만 혜택을 줘요. 왜냐면 본인 부담금은 15, 20%예요. 그런데 나라에서 20% 대주고요. 나머지 공단에서 60에서 65% 대주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등급을 신청한 사람만 준다는 거. 우리 무슨 코로나 지원금도 그냥 다 주면 좋겠구만은 다 신청하라고 해서 모르는 사람은 혜택 못 받아 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 나와 내 주변이 풍요로워집니다. 보건의료 체계 구성 요소 중에서 인력, 시설, 장비, 지식 및 기술의 범주로 분류되는 것은 자원의 개발이다. 이런 거 좀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머리에 안 들어와요. 이런 문제 틀리셔도 됩니다. 아니면 보기 5개 중에서 좀 신중하게 찍으셔도 맞을 수 있어요. 최근국 씨 뭐 나왔어요?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경제적인 지원에 해당하는 것은 공공재원이다.
찍어야지 뭐 어떡합니까? 머리 다 안 들어와요. 간호조무사에 관한 사항과 의료인의 보수교육 관리에 관한 업무는요. 간호정책과이다. 과거에는 의료자원정책과였는데 이게 간호정책과로 이름 바뀌었죠. 보수교육은 간호정책과이다. 장기요양급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가급여, 있을 제, 집가, 집에서 받는 서비스예요. 시설급여, 시설에서 받는 서비스죠.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만 기억하세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이런 건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 일단 재가급여는요. 집에서 받는 서비스입니다. 방문 요양, 집에서 요양보호사가 와서 하루에 한 3시간, 등급마다 다른데 한 4시간까지 집안일도 해주고요. 뭐 음식도 만들어주고요. 물건도 사다 주고 병원 같은 데도 동행해 줍니다. 방문 목욕차가 와요. 주야간보 데이케어 센터 우리 길거리에서 보는 간판 있잖아요. 그게 바로 주야간보 뭐 복지관 이런 것입니다. 단기 보호는요. 일정 기간을 맡기는 거예요. 9일까지 가능하다 한 달에. 단기의 기자는 기간의 기자라는 거. 일정 시간 하면은 주야간보호죠. 또 그 밖의 서비스는 그 복지용구를 대여하거나 구매하는 것입니다. 방문 간호는요. 의사의 오더 하에 방문 간호사, 방문 간호조무사 또는 뭐 치위생사가 와가지고 체크해 주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국가고시 맨날 나오죠. 주야간보, 단기보, 또 방문 간호가 국가고시에 나왔었습니다. 시설급여, 시설급여도 맨날 국가고시에 나오잖아요.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외워도 많아요, 그죠?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노인 요양이라는 네 글자는 공통으로 가요. 노인 요양, 노인 요양. 하지만 하나는 시설, 하나는 공동생활가정. 공생으로 기억하세요. 입소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 의원은 병상이 29개까지가 의원이다. 병상이 30개면은 병원이다. 100개 이상이면 종합병원이다. 이게 규모에 따라서 나눈 거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입소자를 9명만 받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되게 그룹으로 집처럼 꾸며놓는 거예요. 9명이면 많진 않잖아요. 집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거동이 괜찮고,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괜찮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룹 홈이 가능하다는 거. 노인 2.5명당 직원이 1명 필요해요. 그래서 10명이면 직원이 4명 필요하니까 직원 3명만 쓰겠다 해서 9명으로 만든 겁니다. 또 입소자가 10명 이상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요양원 뭐 한 100명, 150명 받잖아요. 그러면 요양시설이다.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10명 이상이다 하면은 시설이고요. 9명 이내이다 하면은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설은 조금 더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가요. 여기는 그래도 간호사도 있고 간호조무사도 있고 의료진이 있기 때문이죠. 특별현금급여,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 시골 너무 벽지오지야 시설도 없고 뭐 사람도 없어 그런 데서는 가족이 그에 상당하는 혜택을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가족 요양비를 얼마간 받는다 이거예요. 네? 입소정원 10명 이상이다 하면은 뭐죠? 시설이죠.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9명이다 하면은요 공동생활 가정으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균등한 보험급여를 보장하고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이게 최근 국시에 나왔잖아요. 소득의 재분배라는 거는요. 내가 뭐 재산이 많고 직장에 연봉이 많아. 그러면 건강보험을 굉장히 많이 내거든요. 많이 내나 조금 내나 이 혜택은 똑같아요. 균등하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 적게 내는 사람까지 내가 좀 많이 내서 커버해줬다. 소득을 재분배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많이 낸 사람이 적게 낸 사람까지 커버하기 때문에 평균 금액은 같아진다. 나누면은 그렇게 되니까 이게 바로 소득을 재분배했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제3자 지불제도이다. 이게 뭐야? 우리가 의원에서 막 4천 얼마 내잖아요. 실제 금액보다 조금 냅니다. 나머지는 누가 내냐? 공단에서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 지불제도다. 왜? 우리 건강보험료 꼬박꼬박 내잖아요. 병원 가나 안 가나. 하지만 내가 아플 때 혜택을 보는 거죠. 이게 바로 누구다? 보험자다. 그러면 가입자는 누구다? 국민이다. 가입자는 국민이고 보험자는 평소에 돈 받아먹다가 무슨 일 있을 때 돈 내어주는 곳 보험사로 생각하셔도 되겠죠? 이게 바로 공단이라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말이 어려우면 그냥 공단만 기억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진료비 지불제도 중 사후 보상 방식이다 하면 뭐예요? 행위별수까지죠. 행위별수까지는 뭐예요? 우리 종합병원 갔어, 대학병원 갔어. 행위별로 다 돈 매기잖아요. 진료비 많이 내죠. 진료비는 과잉 부담될 수 있지만 진료의 질은 굉장히 높다는 거. 이게 행위별수까지입니다. 요번에 이거 나와야 될 차례예요. 왜? 저번에 포괄수까지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행포로 나왔어요. 행위별수까지 2번 연달아 나왔거든요. 그래서 포괄수까지가 2번 연달아 나올 수도 있지만 뭐 행위별수까지 나올 차례이다. 근데 여러분 포괄수까지 나와도 맞힐 수 있잖아요. 포괄수까지는 뭐예요? 그 질병군을요. 백내장, 뭐 치질, 제왕절개, 맹장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그냥 뭐 이 진료비는 100만 원까지만 보험 청구돼. 뭐 80만 원까지만 보험 청구돼. 가격을 묶어버린 거예요. 질병군 코드별로.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진료비를 부담한다.
이게 바로 포괄수가제입니다. 책정된 진료비를 지급하니까 경제적이죠? 과잉진료 가능성은 낮아요. 그 이상 돈 못 받으니까 병원에서도 청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금액을 다 쇼붙였다. 사전 결정 방식이다. 행위별은요. 사후에 돈 낸다. 돈이 얼마가 나올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오케이? 사회보장제도 3가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다 혜택 주는 거 사회보험이에요. 강제적으로 4대 보험 다 뛰어가는 거예요. 국산, 건고 뛰어가죠? 노인장기 요양보험은요, 건강보험료에 포함이 됩니다. 요즘에 12, 13% 뛰어가더라고요. 과거는 한 7, 8%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강제로 다 뛰어간다. 뭘로 뛰어가? 지역 또는 직장 가입자로 뛰어갑니다. 건강보험료는 무조건 뛰어가죠. 연금은 그래도 뭐 내가 소득이 없다 하면은 선택사항이 있어요. 건강보험료랑 노인장기 보험료는 그냥 뛰어간다는 거. 고용보험은 일하는 사람만 뛰어간다는 거죠. 산재보험도 마찬가지로 일하는 사람한테 뛰어갑니다. 전 국민한테 뛰어가는 것은 사회보험, 국산 건고노고요. 빈곤층한테, 돈 없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게 공공부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인, 장애인 또는 뭐 조손가정, 노인장애인 이런 거는 사회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빈곤층에게 혜택을 준다? 공공부조. 의료급여, 의료보장이 되겠고요. 또 특정인에게만 준다? 사회서비스. 전 국민한테 다 그냥 강제로 뛰어간다? 사회보험. 최근국시 이렇게 나왔어요.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남편을 위해서 부인이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하려고 한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 기관은 집 근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을 하면요. 거기 직원이 며칠 있다가 전화 주고 집으로 방문을 해요. 방문해서 한 52가지 항목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가고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어머니가 뭐 치매 약 받고 있는 병원에다가 이 공단에서 준 서류를 줍니다. 그러면 이 서류에 대해서 의사가 직접 컴퓨터로 공단에 입력을 해요. 그럼 공단 자체에서 이제 등급이 판정됩니다. 등급이 나오죠? 그러면 인정서와 이용 계획서를 줘서 데이케어 센터 갈 건지, 집에다가 요양보호사 부를 건지, 아니면 뭐 요양원 갈 건지, 그리고 몇 등급이 나오고 월 혜택은 얼마다, 본인 부담금은 얼마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는 건데 어디다 한다? 집 근처에 건강보험공단이에요.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공단에다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떤 사람이 됩니까? 65세 이상을 위해서 사실 준비한 제도인데 65세 미만도 주죠. 65세 이상이라면은 질병명은 상관없어요. 뭐 결핵도 되고 교통사고도 되고 내가 몸이 불편하면 다 돼요.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자는 다 되고요. 65세 이하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좀 어려운 사람은 되는데 질병명이 노인성 질환이어야 돼요. 치매, 뇌졸중, 파킨슨일 때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인정서와 이용 계획서를 줍니다. 등급이 나오는 게 인정서이다. 유효기간이 최소 2년이에요. 등급마다 달라서 최소 2년, 3년, 4년이니까 최소 2년마다 갱신을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서비스 대상자는 이렇게 물어봐요. 파킨슨병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수행이 어려운 노인성 질병이니까 65세 미만도 된다 해서 50세 하면 오케이. 이렇게요. 65세 이상은 거동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우면 질병명은 안 본다. 65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거동 불편하고 일상생활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노인성 질환이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해? 그러면 나이 상관없이 오케이. 파킨슨으로 거동 불편해? 나이 상관없이 오케이. 교통사고로 신체활동이 어려워? 교통사고 노인성 질환 아니니까 65세 넘어야 돼. 67세니까 오케이.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한 문제 나왔었잖아요. 이 대상자. 가능하냐 안 하냐.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워. 신체활동 어려운 건 좋은데 결핵은 노인성 질환이 아니야. 65세 넘어야 돼? 근데 70세 남성이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가 여기서 월급인가요? 아니에요. 서비스나 혜택이에요. 이런 모르는 단어는 무조건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뜻도 모르고 어떻게 외웁니까? 그죠? 서비스 혜택을 급여라고 한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 시설 가서 받는 서비스. 뭐 이렇게 집에서 해가지고 집에서 돈 받는 거 이렇게 굵직하게 갑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과 별도로 운영된다. 돈은 한꺼번에 받아가서 통합징수인데 운영은 별도로 된다. 이겁니다. 별도 회계이다. 별도로 운영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지만 등급을 받는다. 맞습니다. 등급을 준 사람만 혜택을 줘요. 왜냐면 본인 부담금은 15, 20%예요. 그런데 나라에서 20% 대주고요. 나머지 공단에서 60에서 65% 대주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등급을 신청한 사람만 준다는 거. 우리 무슨 코로나 지원금도 그냥 다 주면 좋겠구만은 다 신청하라고 해서 모르는 사람은 혜택 못 받아 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 나와 내 주변이 풍요로워집니다. 보건의료 체계 구성 요소 중에서 인력, 시설, 장비, 지식 및 기술의 범주로 분류되는 것은 자원의 개발이다. 이런 거 좀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머리에 안 들어와요. 이런 문제 틀리셔도 됩니다. 아니면 보기 5개 중에서 좀 신중하게 찍으셔도 맞을 수 있어요. 최근국시 뭐 나왔어요?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경제적인 지원에 해당하는 것은
공공재원이다. 찍어야지 뭐 어떡합니까? 머리 다 안 들어와요. 간호조무사에 관한 사항과 의료인의 보수교육 관리에 관한 업무는요. 간호정책과이다. 과거에는 의료자원정책과였는데 이게 간호정책과로 이름 바뀌었죠. 보수교육은 간호정책과이다. 장기요양급여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재가급여, 있을 제, 집가, 집에서 받는 서비스예요. 시설급여, 시설에서 받는 서비스죠.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만 기억하세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이런 건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 일단 재가급여는요. 집에서 받는 서비스입니다. 방문 요양, 집에서 요양보호사가 와서 하루에 한 3시간, 등급마다 다른데 한 4시간까지 집안일도 해주고요. 뭐 음식도 만들어주고요. 물건도 사다 주고 병원 같은 데도 동행해 줍니다. 방문 목욕차가 와요. 주야간보, 데이케어 센터, 우리 길거리에서 보는 간판 있잖아요. 그게 바로 주야간보, 뭐 복지관 이런 것입니다. 단기 보호는요. 일정 기간을 맡기는 거예요. 9일까지 가능하다, 한 달에. 단기의 기자는 기간의 기자라는 거. 일정 시간 하면은 주야간보호죠. 또 그 밖의 서비스는 그 복지용구를 대여하거나 구매하는 것입니다. 방문 간호는요. 의사의 오더 하에 방문 간호사, 방문 간호조무사 또는 뭐 치위생사가 와가지고 체크해 주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국가고시 맨날 나오죠. 주야간보, 단기보, 또 방문 간호가 국가고시에 나왔었습니다. 시설급여, 시설급여도 맨날 국가고시에 나오잖아요.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외워도 많아요, 그죠?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노인 요양이라는 4글자는 공통으로 가요. 노인 요양, 노인 요양. 하지만 하나는 시설, 하나는 공동생활가정. 공생으로 기억하세요. 입소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 의원은 병상이 29개까지가 의원이다. 병상이 30개면은 병원이다. 100개 이상이면 종합병원이다. 이게 규모에 따라서 나눈 거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입소자를 9명만 받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되게 그룹으로 집처럼 꾸며놓는 거예요. 9명이면 많진 않잖아요. 집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거동이 괜찮고,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괜찮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룹 홈이 가능하다는 거. 노인 2.5명당 직원이 1명 필요해요. 그래서 10명이면 직원이 4명 필요하니까 직원 3명만 쓰겠다 해서 9명으로 만든 겁니다. 또 입소자가 10명 이상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요양원 뭐 한 100명, 150명 받잖아요. 그러면 요양시설이다.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10명 이상이다 하면은 시설이고요. 9명 이내이다 하면은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설은 조금 더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가요. 여기는 그래도 간호사도 있고 간호조무사도 있고 의료진이 있기 때문이죠. 특별현금급여,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 시골 너무 벽지오지야 시설도 없고 뭐 사람도 없어 그런 데서는 가족이 그에 상당하는 혜택을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가족 요양비를 얼마간 받는다 이거예요. 네? 입소정원 10명 이상이다 하면은 뭐죠? 시설이죠.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9명이다 하면은요 공동생활 가정으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균등한 보험급여를 보장하고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이게 최근 국시에 나왔잖아요. 소득의 재분배라는 거는요. 내가 뭐 재산이 많고 직장에 연봉이 많아. 그러면 건강보험을 굉장히 많이 내거든요. 많이 내나 조금 내나 이 혜택은 똑같아요. 균등하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 적게 내는 사람까지 내가 좀 많이 내서 커버해줬다. 소득을 재분배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많이 낸 사람이 적게 낸 사람까지 커버하기 때문에 평균 금액은 같아진다. 나누면은 그렇게 되니까 이게 바로 소득을 재분배했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제3자 지불제도이다. 이게 뭐야? 우리가 의원에서 막 4천 얼마 내잖아요. 실제 금액보다 조금 냅니다. 나머지는 누가 내냐? 공단에서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 지불제도다. 왜? 우리 건강보험료 꼬박꼬박 내잖아요. 병원 가나 안 가나. 하지만 내가 아플 때 혜택을 보는 거죠. 이게 바로 누구다? 보험자다. 그러면 가입자는 누구다? 국민이다. 가입자는 국민이고 보험자는 평소에 돈 받아먹다가 무슨 일 있을 때 돈 내어주는 곳 보험사로 생각하셔도 되겠죠? 이게 바로 공단이라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말이 어려우면 그냥 공단만 기억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진료비 지불제도 중 사후 보상 방식이다 하면 뭐예요? 행위별수까지죠. 행위별수까지는 뭐예요? 우리 종합병원 갔어, 대학병원 갔어. 행위별로 다 돈 매기잖아요. 진료비 많이 내죠. 진료비는 과잉 부담될 수 있지만 진료의 질은 굉장히 높다는 거. 이게 행위별수까지입니다. 요번에 이거 나와야 될 차례예요. 왜? 저번에 포괄수까지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행포로 나왔어요. 행위별수까지 2번 연달아 나왔거든요. 그래서 포괄수까지가 2번 연달아 나올 수도 있지만 뭐 행위별수까지 나올 차례이다. 근데 여러분 포괄수까지 나와도 맞출 수 있잖아요. 포괄수까지는 뭐예요? 그 질병군을요. 백내장, 뭐 치질, 제왕절개, 맹장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그냥 뭐 이 진료비는 100만 원까지만 보험 청구돼. 뭐 80만 원까지만 보험 청구돼. 가격을 묶어버린 거예요. 질병군 코드별로.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진료비를 부담한다.
이게 바로 포괄수가제입니다. 책정된 진료비를 지급하니까 경제적이죠? 과잉진료 가능성은 낮아요. 그 이상 돈 못 받으니까 병원에서도 청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금액을 다 쇼붙였다. 사전 결정 방식이다. 행위별은요. 사후에 돈 낸다. 돈이 얼마가 나올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오케이?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